자, 2023년도 3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할 거고요. 풀이는 4점짜리만 올라갈 겁니다. 3점짜리는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풀이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직접 봐줄 거고, 4점은 좀 풀이가 긴 것들도 많고, 그래서 4점짜리만 올리니까 3점짜리 중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은 저한테 가져와서 꼭 질문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14번부터 봅시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이제 4개가 되려면 정수 a가 뭐가 돼야 되니? 이렇게 묻고 있죠. 기본적으로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건 각각의 부등식을 구해서 그들의 해를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들의 공통범위. 그쵸? 그래서 수직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일단 요 첫 번째 연립부등식, 첫 번째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니까 요거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부터 x는 5 사이에 있다. 이제 요렇게 나오시겠죠? 뭐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요 놈을 풀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a가 정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a가 0이어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a가 0인 케이스와 0이 아닌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a가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0 곱하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의 공통해는 누가 되겠어? 얘가 되겠죠? 왜냐면 x는 전부 다 돼. 모두 다 돼. 그리고 한 놈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밖에 안 돼. 그럼 얘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사이에는 정수가 4개가 들어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0은 될 수가 없다. 일단 탈락. 이렇게 제끼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자, 이거 풀 때 우리 양변 a로 나눌 거잖아, 너네들. 그치? 근데 부등식에서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는 양수로 나눌 때냐 음수로 나눌 때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에 대한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a가 양수인 상황도 하나 생각하고, 세 번째로 a가 음수인 상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a가 양수면 결국 각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는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눠. 근데 a가 양수잖아, 지금. 그럼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는 a 이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가 4개만 있어야 된대. 그럼 수직선 그려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리고 a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건데 공통범위는 이쪽이거든. 근데 이 사이에 정수가 4개가 들어있으려면 여기 5는 포함이 안 되니까 1부터 4까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근데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은, 요 점은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딱 1이 되면 되겠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도 맞으니까 1은 될 수가 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세 번째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자, 여기서 내가 양변 a로 나눌 건데 a로 나눌 때 부등호 바뀌겠죠. 요렇게. 그래서 얘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그러면 또 보시면 마이부터 5까지고, 그 다음에 a 이하니까 요 점 포함해서 요렇게 되면 이쪽이 공통범위. 그치? 근데 이 사이에 정수 4개여야 되니까 마일, 0, 1, 2까지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이 딱 2가 되면 되는데 우린 a가 음수라고 가정했잖아? 그 상황에 맞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4번 1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 문제. 자, 15번 다항식 px하고 이런 등식이 항등식이래. 지금 이런 항등식 줘놓고 p-2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걸 만족하는 px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일단 px의 식을 구하려면 결국 요 a 값이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항등식이라고 했어. 항등식은 양쪽이 똑같은 애기 때문에 x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그 결과가 동일하겠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죽어. 그래서 우리가 요 a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마8, 마4, 마6, 마2는 마이너스 2a가 돼서 a는 10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에다가 px를 곱하고 더하기 10x를 한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의 px라는 애는 이쪽에서 요거 10x만 넘겨주시면 이쪽이 마이너스 7x로 바뀌면서 결국 이 두 식이 똑같다가 되잖아. 그 얘기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랑 px를 곱한 형태로 나오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니까 조립제법 간단히 적용해 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여기 x 플러스 2가 인수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겠죠? 그래서 마일 2, 1, 마이 오 이상하다. 뭐죠? 잠시만요. 아 여기가 마일 1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1 마이 마3 6 마일 그 다음에 2 여기 0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요 녀석이 px가 되겠죠. 따라서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p 마이너스 2의 값은 4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9.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집합 x가 있는데 x는 0부터 4까지의 모든 실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래.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요 녀석이 있는데 이 친구가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대1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1대1 함수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정의역이란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녀석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이 0부터 4까지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 함수에 내가 이 함수를 분석을 할 때는 이 녀석의 치역인 y 값도 0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도록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금 저 2차 함수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a가 0이어서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근데 3부터 4까지만이니까 얘는 3,0을 지나. 그리고 4,1을 지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지금 이 함수의 치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0부터 4까지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0부터 1까지니까 지금 결국은 이쪽,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의 최대값이 4가 나오도록 그림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꼭지점이 y축 위에 어딘가에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건데 만약에 이 녀석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였다고 가정을 해봐. 그래서 대충 적당히 한 이쯤이 비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치역이 4까지만 가져야 되는데 4를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래서 일단 저 친구는 첫 번째 A는 음수여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됐을 때 당연히 이 점이 4가 되어야지만 그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요 꼭지점에 지금 좌표가 0,b 지나잖아. 이 꼭지점이 0,b니까 일단 b 값이 4인 거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자 여기 3이 있는 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3에서 뭐 여기서 연결됐다고 이렇게 쳐봐. 만약에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거 만족 안 하지. 왜냐면 1대1 함수는 함수값이 같은 점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서 함수값이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만 떨어져야 되냐면은 결국은 여기 딱 1까지 떨어지는데 이 점은 포함되면 안 된다. 따라서 ax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이 녀석이 4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3,1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 집어넣어 주시면은 9a 플러스 4가 1이 되어야 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찾으라는 게 f1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f1의 값은 f1 그죠? f1의 값은 요 위에 식 쓰면 되니까 a 더하기 b죠.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가 돼서 3분의 11 정답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봅시다. 1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허수 Z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허수 Z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복소수 이제 Z는 이제 복소수라고 하면 A 플러스 BI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허수라는 거는 이 I가 들어있는 숫자거든. 그래서 여기서 허수라고 줬다, 그러니까 허수라고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이 복소수의 허수 부분은 0이 될 수는 없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된다면 b는 0이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 허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이 있는데 그랬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m과 n을 더한 것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조건, 나조건 있거든. 근데 나조건 보면은 두 켤레 복소수의 합이 이제 8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z를 a 더하기 bi라고 두시고 z바를 a 플러스 a 마이너스 bi라고 둘 수 있는데 얘네들을 더했을 때 8이 나온다는 건 2a가 8이 되는 거니까 a 값이 4다. 요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일단 복소수 z는 4 플러스 bi의 요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b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은 깔려 있는 거야. 처음에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가조건 만족시키는 거 봐야 되니까 여기 4 플러스 bi를 가에다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럼 z제곱이니까 4 플러스 16 플러스 8b의 i 더하기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여기다 m배 해주면 되니까 4m 플러스 mbi 플러스 n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하나의 복소수 형태니까 우리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지금 16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n 여기까지가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 i가 들어간 항은 뭐가 있냐면은 얘네 둘 있죠. 그러니까 8b 더하기 mb 이 녀석이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0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 앞에 녀석이 0이고 뒤에 녀석이 0인데 뒤에 녀석부터 처리를 해보면 8b 플러스 mb가 0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b 플러스 8 플러스 m이 0인데 지금 문제에서 아까 b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0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단 m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조건이 이거잖아. 얘가 0이 돼야 된대잖아. 그래서 여기 m 대신에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2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n에다가 16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16. 이 값이 0이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식을 n-16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지금 아까 b값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b제곱의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n-16의 값도 0보다 커야 되니까 n은 16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mn이 지금 정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수.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값은 마이너스 8로 고정이니까 이 녀석이 최소가 되어야 될 거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 n의 최소값은 17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최소값은 2이 더한 9. 정답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18번 한번 보시면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있는데 명제 p이면 q이다와 p이면 나 q이다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 되고 얘도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지. 그지? 그러면 일단 어떤 명제가 참이나 거짓이 되려면 결국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녀석의 원소들이 이 녀석의 원소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지. 그지? 그래서 나는 일단 참이 되는 범위들을 찾아서 그거의 반대 범위가 거짓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참이 되는 k 값의 범위가 뭐 1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거짓이 되려면은 k는 1보다 작고 1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나는 참이 되는 각각의 명제가 참이 되는 k 값의 범위 먼저 찾겠습니다. 그럼 일단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때 부등식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x가 어떻게 되는 거냐? 2 플러스 k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요 2차 부등식은 풀어주시면 x는 5 이하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P에 해당되는 요 녀석이 요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면 마일부터 5까지 요 녀석이 지금 Q인데 요 녀석이 Q인데 P가 이 안쪽에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K 여기 2 플러스 K 한 개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녀석은 마일 이상이어야 되고 요 녀석은 5 이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마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K는 1 이상 이렇게 될 거고 2 플러스 K는 5 이상이다. 그러면은 5 이상이 아니라 5 이하다. 그지? 그러면은 K는 3 이하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 값의 범위는 1부터 3. 요게 얘네들이 참이 되는 범위야. 그치? 그러면 이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이거 반대로 되면 되지. 그러니까 K가 1보다 작던지 혹은 K가 3보다 큰 상황이 이 녀석이 거짓이 되는 K 값의 범위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는 P이면 not Q에다가 참이 되는 범위부터 찾을 거야. 근데 P는 여기 그대로 쓰면 되는데 not Q는 이 범위의 반대니까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일이 여기 있어 마일보다 작다. 그 다음에 5가 여기 있어 5보다 크다. 근데 지금 이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요렇게 따닥 했을 때 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아니네 미안 여기가 2 플러스 K이고 여기가 마이 플러스 K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일보다 작던지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시면 또 참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 플러스 K 2 플러스 K 그래서 이 녀석이 5보다 크면 되겠죠. 따라서 2 플러스 K가 마일보다 작아. 그러니까 K는 마3보다 작아. 혹은 이 녀석 마이 플러스 K가 5보다 크면 돼. 그러면 K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때가 참이 되니까 얘네들의 반대 범위인 K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 7 이하다. 이때가 또 거짓이 되겠다 이겁니다. 몇 가지 됐죠? 그러면 둘 다 동시에 거짓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는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 값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요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랑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되겠네요. 그치? 근데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얘네들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만족하는 정수는 마3, 마일 0 있을 거고 여기 만족하는 건 4, 5, 6, 7까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합쳐주면 22가 될 거고 여기 합쳐주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16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9번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찾으라고 해놓고 A에 대한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일단 집합 A는 0을 원소로 가진대.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는 일단 0이 원소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실수들을 이제 이렇게 주로록 원소로 가지는 이런 집합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면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의 대우를 구해보시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결국 A가 어떤 A라는 녀석이 집합 A의 원소면 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가 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집합 A는 또 원소는 4개여야 한대. 그럼 얘네들을 만족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건데 지금 우리가 이 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0은 확실히 원소고 A의 원소가 총 4개여야 되니까
3개의 원소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3개의 원소가 일단 더 필요한 거고, 근데 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A의 원소면 그걸 제곱해서 2를 뺀 것도 A의 원소가 무조건 돼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0이 원소래매. 그럼 0이 원소면 어떤 것도 원소여야 돼? 0의 제곱에서 2를 뺀 것도 원소가 되어야 된다고. 즉 0의 제곱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가 원소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하나의 원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근데 또 마이너스 2가 원소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제곱한 거에서 또 2를 뺀 것도 원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2는 원소가 돼야 돼. 됐지? 근데 2가 또 원소면은 이거 제곱한 거에서 또 2 뺀 게 원소인데 이거 어차피 계속 2니까 일단 이 세 개는 확실히 원소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남은 하나가 있겠네. 그치? 근데 남은 하나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얘를 t라고 해보자고. 알겠지? t.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 t가 원소면 모두 원소가 돼야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지금 원소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근데 지금 이 a의 원소는 이렇게 해서 4개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t제곱 마이너스 2의 값들은 이 넷 중에 하나로만 나와야 돼. 그래야만 원소가 4개를 안 넘어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이야. 얘가 3이야. t가 3. 그러면 모두 원소야. 7이 원소가 되잖아. 근데 3이 원소인데 7까지 들어가 버리면 원소 4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t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거나 t제곱 마이너스 2는 t. 넷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만족하는 t값 찾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는 t값이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t값이 뿔마 루트 2라는 거는 결국은 0, 마이너스 2, 2, 루트 2가 하나의 원소.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루트 2가 또 a가 될 수 있는 후보.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만족하는 t값은 0이거든. 근데 0은 이미 원소에 있으니까 t값이 0이 돼버리면 t가 0이 되면은 얘가 0이 돼. 그럼 원소가 몇 개야? 3개만 되지. 왜냐면 집합에서는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탈락. 그 다음에 얘는 t값이 뿔마 2가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네도 지금 원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 마지막은 얘인데 이 녀석은 t제곱 마이너스 요게 0 이렇게 되니까 이거 만족하는 t값은 2거나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t가 2가 돼버리면 또 원소 3개 되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1은 괜찮겠네.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총 3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한번 볼게요. 20번은 이제 다음 함수들이 주어져 있어. 그치? 어떤 함수가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과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은 알파, 베타, 감마밖에 없대.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분석을 좀 해보면 결국 이 얘기는 fx는 알파, 그 다음에 fx는 베타, 이거를 만족하는 x값들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하니까. 그치? 곱해서 0 되려면 둘 중에 한 놈만 0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값이 이거 3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근데 얘네가 또 서로 다르다며 결국 fx는 알파 그리고 fx는 베타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3개밖에 없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fx는 알파, 즉 이 함수 그래프와 얘네들의 교점, 그리고 fx는 베타, 즉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들을 관찰을 했을 때 그 교점도 3개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두 번째, 그리고 f알파는 알파고 f베타는 베타다. 그 얘기는 그러면 fx는 알파, fx는 x. 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의 x 좌표가 한 놈이 알파고 베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을 합치면 15가 됐을 때 f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세요 이거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 조건들을 가지고 이 fx에 대한 정보들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그래프들을 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서 추론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얘네가 A에서 갈라지잖아. 그럼 이 녀석에 A 집어넣으면 B 나오고 이 녀석에도 A 집어넣으면 B 나오니까 얘는 X는 A에서 A, B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제 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X는 A라고 한다면 X는 A A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 가질 거고 이 점의 y좌표는 b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a보다 큰 쪽은 지금 이러한 무리함수니까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요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내려가는 요런 애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생긴 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fx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족권을 이용을 할 건데 가족권 해석할 때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fx랑 알파 그리고 fx랑 베타 얘네가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이거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애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y는 알파 그리고 y는 베타 이 두 직선하고 얘네들이 교점이 3개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요런 데서 하나 그으면 교점이 2개가 생기거든. 그지? 어디다 긋든 그지? 여기든 여기든 이쪽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2개잖아.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이쪽에서 하나 그어지고 이 꼭지점 지금 A, B 이 순간에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이렇게 2개가 그어지게 되면 교점이 총 3개가 되게 만들어졌죠. 이해되셨지?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고 이거 지울게 그냥 여기 베타 그러니까 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근데 F알파는 알파고 F베타는 베타래. 그래서 이거 아까 뭐야? Y는 X와의 두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했지. 근데 지금 여기가 Y좌표가 베타지 여기가 Y좌표가 알파지. 그러면 Y는 X랑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겠구나. 이게 Y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좌표가 원래 A, B였는데 뭐라고 바꿔주면 돼? 베타, 베타. 그죠? 베타, 베타. 여기 베타, 베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거고 요 점이 Y는 알파랑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Y는 X랑 또 만나고 있으니까 알파. 그러면 이 점이 자연스럽게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감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가나 조건은 됐고 이제 이거 이용해서 식 찾고 답만 구해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알고 있는 게 결국은 이 녀석 그지? 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y는 x의 두 교점이 알파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x라는 두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요건데 요거는 x 요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건데 지금 아까 꼭지점이 베타 베타로 바뀌면서 이 식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고 요거 넘겨주시면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얘네가 베타 또는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지? 근데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알파랑 베타 마이너스 1이 동일하다. 요거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찾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안 쓴 조건이 뭐냐면 요거 안 썼거든. 왜냐면 이 점의 x좌표가 감마잖아. 그러면 f의 감마가 지금 y는 알파랑 만나고 있으니까
알파예요. 요걸 써주면 된다고. 이해되셨지? 근데 감마는 요 두 식 중에서 요 아래식이랑 만나는 애니까 결국 마이너스 루트 감마 빼기 A 플러스 B가 알파예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A, B는 아까 베타랑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바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알파는 아까 베타 빼기 1이라고 구해놨지. 그러니까 이게 베타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날라가니까 결국은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감마는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알파 베타 감마 더하면 15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다는 건 얘네 둘이 더하면 2베타고 거기에 베타 한 번 더한 게 15가 되는 거니까 베타 값이 5예요. 요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베타 값이 5니까 알파는 하나 작으니까 4고 감마는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 그래서 다 찾았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래서 F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잖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9죠. 그러니까 F9를 구해야 돼. 근데 9는 자 지금 봐봐. 아까 요 A 값이 베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5보다 작으면 위에 거, 5보다 크면 밑에 거 써야 되잖아. 그지? 근데 9는 5보다 크니까 요 밑에 거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9에 마이너스 A인데 A는 아까 베타였으니까 빼기 5 더하기 B도 베타였으니까 5 요렇게 따라서 얘는 3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차분히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자, 다음 21번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이제 4분원의 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의 일부인 호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요점 A, A라는 점이 있대. 그지? 그래서 이제 이 호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하나가 있고, 점 P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점 Q를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과 원점이 일치하도록 어떤 삼각형 하나를 잡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에 내가 Q라는 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여기가 되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그랬을 때 그리고 A를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할 거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A인데 이거를 원점 대칭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4, 잠깐만 이렇게 그릴까? 이 정도 했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 점이 A'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랬을 때 하나씩 이제 찾아봐라 이건데 첫 번째 이 선분 PQ 지금 대충 그렸는데 이 녀석의 중점을 찾아보래. 그지? 중점. 근데 봐봐 얘들아. 무게중심이라는 건 중선의 교점이잖아. 중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이렇게 지나면 반드시 그 선은 이렇게 반토막 나게 되어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Q가 한 이쯤에 있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Q가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치? 지금 이 점이 무게중심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중선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반토막.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분의 길이가 2대1 이렇게 될 거라고. 2대1. 2대1. 그치? 그러니까 이 비율이 2대1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건 지울게. 여기서 이렇게 수선 하나 그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데 지금 요 녀석하고 색깔을 바꿔서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닮음이죠. 그리고 닮은 B는 2대 1이 되니까 여기도 2대 1이 될 거잖아. 근데 요 길이가 지금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길이가 2가 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은 요 길이가 지금 2니까 요 길이가 1이 돼야 돼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PQ의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여기가 삼각형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항상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거든.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이 아니라 요 중점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AQ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A'Q.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 자, A'의 좌표를 지금 마사, 마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Q를 몰라. 그리고 P도 모르거든. 그래서 P도 내가 일단 설정. 이렇게. 근데 얘는 원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5예요. 요것도 성립. 그리고 q의 좌표 모르니까 x2, y2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a q 요거 찾을 건데 그 전에 우리 기억에서 찾은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거든. 뭐가 되냐면 얘네들의 중점이 마이너스 2,1이래매.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x1과 x2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고요. y1과 y2를 더한 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 소리지. 중점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A'Q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럼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x2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2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잘 보면 봐봐. 얘가 뭐냐면 여기에서 얘만 넘어온 거잖아. 그러면 x2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1과 동일하지. 그러니까 요 앞에는 x1의 제곱과 동일한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여기서 얘만 넘기면 만들어지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y1의 제곱과 동일하거든. 근데 이 녀석은 아까 25라고 했죠. 그러니까 루트 5 이렇게 되네. 그치? 오, 그래서 얘네가 A'Q의 길이는, 그러니까 요 길이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얘는 잠깐 지워놓고 봅시다. 세 번째는 뭘 묻고 있냐면은 삼각형 이 녀석의 넓이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지? 이 녀석의 넓이의 최대 최소값.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이 없으면 좀 불편하니까 요런 상황이라고 놓고, 그리고 얘는 중점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똑같다 이렇게 해놓고 A'PQ,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관찰을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지금 요 점이 중점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뭘 봐도 괜찮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를 봐줘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전체 넓이도 최대될 거고, 그지? 전체 넓이가 최소가 될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는 접근을 어떻게 한다?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봐봐. 일단 이 길이는 고정이거든. 왜냐면 요 점이 마이, 마일이고 마일이야. 그리고 요 점이 마사, 마이란 말이야. A 프라임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5로 고정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그 높이는 언제 최대가 되냐면 지금 요 A 프라임 A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을 요렇게 그었을 때, 즉 요렇게 평행해지는 순간에 이 순간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얘네 둘이 최대. 다 지우자 이거 지워. 필요 없어 지워. 복잡해. 요렇게 요 순간에 최대가 되거든. 그러면 이때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때 높이는 얘가 접점이잖아. 그리고 얘네 둘이 평행하잖아. 근데 얘가 중심지나.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고 둘이 평행하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높이인데 얘가 뭐야? 반지름이죠. 그래서 반지름 5. 따라서 이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5에다가 2배 해주면 돼. 그래서 5 루트 5. 이게 최대값.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최소값. 지금 요 빨간색 삼각형, 요 빨간색, 이제 여기는 지우고 다시. 요 빨간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요 P가 한 이런 데 있어야 이제 점점 작아질 거잖아. 이쪽으로 가면, 그지? 그 이쪽 상황보다는. 그럼 어디 있을 때가 제일 작냐면 결국 이 순간에 올 때가 제일 작거든요. 이 순간. 즉 여기 마이너스 5,0을 이렇게 지나는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요때가 제일 작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순간에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잘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5,0이야. 마이너스 5,0이고 그 다음에 봐봐. 요 직선, 그러니까 요 4,2랑 원점 지나는 요 직선 기울기는 2분의 1이지. 이 녀석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근데 딱 보니까 봐봐. 이 점하고 이 점, 즉 요거랑 요거 가지고 기울기 구해봐. x 1만큼 증가할 때 y 2만큼 감소하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거든. 그럼 잘 보면 결국 얘랑 얘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수직. 따라서 요거 잠깐 지우시면 결국 여기가 수직이니까 밑변이 루트 5잖아. 높이는 이 길이가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보시면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서 최소값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의 2배 해야 되겠지? 2배. 우리는 왜냐면 APQ 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하니까 2배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5. 따라서 얘네 곱하면 25 루트 5가 돼. 근데 여기 20 루트 5라고 했잖아. 그래서 탈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다음에 2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이제 4점이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제 P 더하기 Q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얘는 그냥 편하게 이 조건대로 그냥 식 세워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CD의 기울기가 음수래. 그럼 얘네들 가지고 기울기 구해야 될 거잖아. 그럼 X 증가량 2 루트 2 분의 Y 증가량이 Q-P가 될 거니까 이게 음수래. 그 얘기는 Q 빼기 P가 0보다 작은 거니까 P가 Q보다 큽니다. 일단 이 소리 하나 주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AB의 길이랑 CD 길이가 같대. 그럼 AB의 길이는 X좌표 같고 Y좌표만 3 차이 나니까 이 길이는 3이겠지? 3과 CD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얘네 차이가 루트 2, 2 루트 2 제곱하면 8 플러스 뭐 P-Q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지금 9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이면 되겠네. 그래서 P 빼기 Q의 전체의 제곱이 1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P-Q가 뿔마일이면 되는데 얘가 뿔마일이면 되는데 P가 Q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P 빼기 Q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마지막은 평행하대.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평행하면. 그래서 AD의 기울기는 지금 3루트 2분의 Q-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 루트 2분의 P-4가 되니까 둘이 같다. 그럼 루트 2 날려버리시면 3P-4가 Q 빼기 1이랑 같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 해주면 돼? 둘이 그냥 열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 값이 5가 나오고 Q 값이 4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P 플러스 Q는 9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27번 봅시다.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각각 2개씩 있는데 이 8개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총 8개가 있는데 이제 같은 종류가 2개씩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인형을 5개를 고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종류의 인형은 반드시 2개를 골라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2개 골라고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되잖아. 그치? 얘네를 하나씩 고른다고 해도 결국은 4개밖에 못 고르니까 나머지 하나를 더 고르게 되면은 겹치는 게 하나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기준을 어떻게 나눠주시면 되냐면은 같은 종류를 내가 몇 개를 고르느냐. 그래서 같은 종류의 인형이 한 종류만 골라지는 케이스.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의 인형이 2개가 골라지는 케이스로 나누면 돼. 왜냐면 같은 종류가 3개가 골라지면 이렇게 3개 고르면 총 6개 고르게 되니까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같은 종류를
한 가지만 고르는 케이스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얘를 고르거나 얘 두 개, 얘 두 개, 얘 두 개 고르는 케이스. 일단 총 4개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강아지만 이렇게 2개 골랐다고 쳐. 그럼 나머지 3개는 반드시 그냥 이 3개 아니면 이 3개 되는데 얘네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구분 안 해줘도 돼. 그래서 같은 종류 하나 고르는 건 4가지.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종류 2개 고르는 건 내가 이렇게 2개 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2개 할지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총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2종류를 선택을 해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2종류를 선택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나머지 한 개는 이거 고르거나 이거 고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2가지. 그래서 총 12개. 그래서 합쳐서 16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잘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8번 문제 한번 봅시다. 28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n과 얘가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하재. 그 얘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n의 두 근이 x1, x2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가 여러분 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생각할게. 알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그랬을 때 여기 이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백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이것도 알파, 베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는 2분의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100 이하가 되는 이 100 이하가 아니네.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럼 이거 뭐야? 근각의수의 관계 쓰시면 되는 거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일단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일단 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두 근의 곱은 4 빼기 n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우리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필요하잖아. 근데 얘를 잘 모르니까 이 녀석을 일단 제곱해서 관찰해 보자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은 벗겨지고 베타 제곱도 절대값은 벗겨지고 더하기 2배의 알파 베타 여기는 안 벗겨지지? 이렇게 합쳐지죠. 그지?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하면 절대값 ab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은 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지금 여기가 4잖아. 그지? 16 마이너스 8 플러스 2n 더하기 2배의 절대값 4 빼기 n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8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 녀석이 어떤 아이인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이 녀석이 어떤 아이인지. 근데 이 녀석은 또 절대값이 있으니까 n값에 따라 범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n이 4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4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절대값은 그냥 벗겨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 8 더하기 2n 이렇게 될 거고 요 절대값 그대로 없어지니까 8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2n이 사라져서 16이 돼. 그러면 그 얘기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뿔마 4가 되는 건데 얘네들은 어차피 다 양수니까 이 둘이 더한 것도 양수겠지. 그지? 그래서 4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2분의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무조건 얼마야? 2지. 그지? 그러니까 n이 4 이하의 값을 가지면 이 값은 무조건 자연수가 되겠네. 따라서 내가 찾는 자연수 n은 몇 개가 존재한다? 4개가 존재한다. 일단 요거 하나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 n이 4보다 큰 케이스 봐야 돼. 그치? 그러면 n이 4보다 클 때는 요 녀석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저식은 8 플러스 그러니까 저식이라는 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 말하는 거야. 그래서 8 플러스 2n에 저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n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88 사라지니까 4n이 돼. 4n. 그치?
그래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2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양수니까 얘네는 무조건 양수가 되고,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2분의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루트 n이 되겠죠. 그치?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지금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n은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되어야겠네요. 근데 그 제곱수인데 4보다 큰 제곱수. 그러면 3의 제곱부터 출발해서 4의 제곱까지 있을 거고, n이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의 제곱까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8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총 12개. 정답은 1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봅시다.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점 P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을 내가 이렇게 할 거고, Q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점의 좌표를 이거라고 하자.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봐봐. 지금 상황이 이렇게 XY축이 이렇게 X축을 한 이쯤에 이렇게 그리자. XY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6,0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 위에 점 PQ가 있는데 여기에 P라는 점은 있잖아. 이 P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래. 알겠지? Y는 X. 만약에 P가 여기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지? 그게 X1, Y1이다 이 소리거든. 근데 잘 봐봐. 이 P는 지금 임의의 점이야. 움직이는 점이 아니라고. 맞지?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1로 넘어가고 여기 있으면 뭐 한 이쯤에 찍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Y는 X 대칭시키면 결국은 이쪽에 이 원을 뭐한 Y는 X 대칭시킨 원 위에 그려지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X1, Y1이라는 건 결국은 이 지금 주어진 원을 Y는 X 대칭시킨 원 위의 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즉 중심이 0,6이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자.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얘를 Y는 X 대칭 이동시킨 요 원이 있을 거잖아. 요 원. 요 원 위에 점이 X1, Y1이다 이거. 이 원 위에 임의의 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모든 점들을 다 대칭 이동하면 결국 똑같이 원이 그려질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보면 봐봐. 점 Q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애가 X2, Y2래매. 그러니까 결국 이 원을 X축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시킨, 예를 들면 이런 애 혹은 이런 애가 이런 원 위에 있는 점이 결국 X2, Y2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르니까 얘가 이쪽으로 대충 한 이 정도 갔다고 해봅시다. 평행 이동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원 위의 점이 X2, Y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 이제 이 표현 X2, X1분의 Y2 빼기 Y1이야. 이거 봐봐. 이 두 점 사이에 뭐를 의미해? 기울기 의미하는 거 보이세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결국 이 원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었을 때 걔네들의 기울기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래.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이거지. R과 K 값을. 그럼 봐봐. 일단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시킨 원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 요 원 지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6에서 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이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케이스에는 봐봐. 예를 들어서 얘네 둘 연결해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음수지. 그지? 근데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래매. 그러니까 이랬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얘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되어 가야만 평행이동 조금 더 갈까? 이따 그림 그릴 거 생각해서 이렇게 평행이동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만
기울기가 일단 양수인 순간이 나올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6 플러스 K라고 해봅시다. 왜냐면 K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최소값이 0이 돼야 되거든. 최소값. 최소값이 0이 되려면 봐봐. 최소값이 0이 되려면 뭐야? Y좌표가 같아야 되지. 그럼 Y좌표가 같으려면 결국 이 원하고 이 원에 무엇이? 반지름이 이렇게 똑같으면 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지금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원이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위의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0 될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이게 적당히 좀 커. 그리고 얘도 사이즈 똑같아야 되잖아. 지금 같은 원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커. 그래서 너무 키웠다. 이렇게 커져. 반지름 바뀌니까 커져서 정확하게 살짝 조작. 정확하게 지금 여기랑 그래도 안 맞네. 힘드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싹 이렇게 크기가 좀 다른데 실제로는 같은 걸로 하자. 요렇게 되면 결국은 뭐야? 기울기가 0이지.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순간 없지. 어디를 잡아도 기울기 양수, 이렇게 해도 양수, 이렇게 해도 양수,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지금 요 녀석의 y좌표가 똑같을 때, 즉 이 녀석의 반지름이 지금 r이잖아. 그래서 요게 r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요 점의 y좌표가 r이고 요 반지름이 r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6-r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오른쪽에 적을게요. r과 6-r이 같아지는 순간이 일단 우리가 첫 번째가 봐야 되는 포인트다. 그러면은 이때 r 값은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3이 되면 일단은 최소값이 0이 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그림이 망했네 완전히. 잠깐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좀 축소를 한 번만 시킬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축소를 시킬게. 그리고 뭘 할 거냐면은 이 축을 조금 더 길게 그려볼게. Y축만. 그래서 Y축만 이렇게 늘려서 그려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최소값이 0이 되는 순간은 봤고 최대값이 3분의 4가 되는 거거든. 그럼 최대값이 3분의 4가 되는 순간은 결국 언제냐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접할 때가 기울기가 제일 커.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이렇게 접하는 게 더 기울기 클 거잖아. 그래서 그림이 좀 안 맞지만 그냥 양해해서 봅시다. 얘랑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게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잇!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 친구의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 K 값이 얼마냐를 이제 구해야 되거든. K 값. 그러면 얘는 이제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봐봐. 이렇게 구해볼까? 지금 얘 접선이죠. 그리고 기울기가 3분의 4야. 그러면 접선은 중심에서 연결하면 수직되잖아. 그지? 접점까지. 수직.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거든.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지. 지금 이거. 여기 그지? 여기도 접선이었으니까. 얘네 둘이 닮음이죠. 근데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건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3대 4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요 초록색 삼각형의 밑변 대 높이 비도 3대 4야. 근데 반지름 3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5가 될 거고, 근데 여기가 3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전체 길이가 8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6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요 K 값 찾을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요 원의 중심과 요 원의 중심을 또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그림은 안 그렇지만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겠지.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 줄여서 그런데 여기도 반지름 R이야. R. 그러니까 요 길이도 3, 요 길이도 3. 그리고 여기 똑같고 90도니까 얘네 둘이 합동이잖아.
그래서 어디 길이? 이 길이도 6이 됩니다. 따라서 요 6 플러스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값은 3, k 값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서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15인데 거기에 절대값이 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지 않은 문제야. 쉽지 않은 문제고 다만 여기서 처음에 이 해석하는 거 있지. 요 두 점이 있는데 이 원위의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이라는 건 결국 이 원을 y는 x 대칭시킨 원 위의 점이다. 요런 해석들, 요런 거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 봅시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근데 A가 1보다 작대요. 그치? A, B에 대해서 함수 fx를 요렇게 정의를 하재. 그랬을 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쌍이 딱 두 개밖에 없대. 그랬을 때 이제 뭐 걔네들 값을 찾아라 결국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가조건은 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는 결국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에서 발생한다 이 소리지. 그지? 왜냐면 x의 몰 루트는 0보다 작은 x의 몰 루트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제일 작은 게 결국 x가 마이너스 2일 때다. 그리고 얘가 최소값이 된다. 이제 이런 소리고요. 두 번째, fx는 2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 즉, 이 그래프와 y는 2의 교점의 개수가 이제 두 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fx 그래프를 좀 그려서 대략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들을 좀 유추해서 필요한 값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정보를 좀 찾을 건데 첫 번째, 일단 이 유리함수거든, 유리함수. 유리함수 그래프는 요 분자에 있는 요 상수값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 개형이 바뀌잖아. 얘가 양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a 값이 1보다 작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요 값은 양수지. 그지? 요 값은 양수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녀석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유리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볼 건데 지금 일단 얘는 점근선은 다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요 밑에다가 조금 그리면서 해보면 요렇게 요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x는 1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y는 2라고 이렇게 해봐. 알겠지? 그리고 그래프가 이제 이쪽으로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됐지? 근데 a에서 잘려야 되거든. 근데 a를 집어넣으면 a-1분의 마이 1-a 플러스 2니까 요게 마일이잖아 지금 마일. 그러니까 1. 즉 얘는 a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a,1을 지납니다. a,1을 지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y는 1이 있으면 a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이쪽이 a일 수도 있는데 대충 여기 어딘가에 a,1이라는 애를 그냥 이렇게 잡읍시다. 그냥 여기를 a라고 이렇게 해봐. 그래서 여기가 a,1이고 a보다 작은 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일단 이 그래프가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얘야. 얘는 이제 2차 함수 형태고 요 b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지금 a,1을 지나고요. 그치? a,1을 지나고 얘는 어디도 지나? 0,1도 지나. 0,1. 맞지? 그러면 a 값이 지금 내가 여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야 돼. 그리고 0,1이니까 여기도 지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쪽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조건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봅시다. 만약에 저 그래프가, 저 위차함수 그래프가 첫 번째는 위로 볼록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제 위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봐봐. 첫 번째 0보다 작은 쪽에서 최소값이 x는 마이너스 2인 순간에 생겨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이쪽이 x가 0보다 작은 순간인데 최소값이 2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b, 첫 번째 b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때야 돼? 일단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절대값 fx인데, 절대값 fx는 지금 이 색깔을 좀 구분을 할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fx야. 요게 fx, 요 녹색. 요 녹색이 fx인데, 요 fx 그래프를 x축 아랫부분을 뒤집은 거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지금 날아가겠죠. 요렇게. 그지? 요런 식으로 갈 건데, 요렇게 했을 때 y는 얘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2개여야 된대. 그럼 여기서 하나 만나거든? 그치? 그러면 얘가 이쪽은 점근선이니까 절대 못 만나? 그러면은 딱 요렇게 x는 2에서 꼭지점이 접해야만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0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bx x 마이너스 a인데 이게 이제 플러스 2 더하기 1 요건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마비 이렇게 되고 마비 여기 집어넣으면 마일 플러스 1 요거 한 게 2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 근데 이것도 음수라는 가정에 맞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케이스는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아래로 볼록한 케이스, 이제 위로 볼록한 케이스 봤잖아. 그지? 위로 볼록한 케이스 말고 아래로 볼록한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래로 볼록. 알겠지? 그러면 이것도 지우고 다시 이제 아래로 볼록. 자, 아래로 볼록해. 얘가 이렇게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아래로 볼록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럼 지금 보면 가조건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지금 이쪽 봤을 때 최소값은 여기서 생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서 지금 여기가 0이잖아. y축 0. 그러니까 이 길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일단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b가 양수일 때는 a가 마이너스 4인 케이스가 된다. 이해됐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절대값 y는 2를 이렇게 그리자. y는 2가 있는데 이게 절대값이었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요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일단 이미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딱 접하도록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만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생겨. 왜냐면 이쪽에선 교점이 절대 생길 수가 없으니까. 맞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고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인데 원래 아래로 볼록했잖아.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즉 bx x 마이너스 a니까 x 플러스 4 더하기 1이 마이 콤마 마이를 지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b는 4분의 3이 돼야 되고 양수라는 조건도 만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상 두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답이겠네 하고 이제 풀면 되는데 잘 봐봐.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케이스를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어떤 케이스를 살펴봐야 되냐면 봐봐. a가 1보다 작은 애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건 a가 이쪽
음수 쪽에 있을 때 봤잖아. 그러면 A가 양수 쪽에 있을 때도 봐야 돼, 사실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A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왜 안 봐도 괜찮냐면, 잘 봐봐.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A보다 작은 쪽, 얘가 A,1 지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A,1이야. 그럼 이제 요렇게 가거든요. 그지? 근데 봐봐. 0보다 작은 쪽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발생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는 적당히 이쯤이 마이너스 2일 건데 이때가 최소가 아니지. 왜냐면 이때보다 더 커지는 순간들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 이 순간은 안 봐도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실 때는 요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얘는 왜 배제되는지 요런 것들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